안녕하세요. 투기가 아닌 투자를 위한 코인 채널 게리코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영상은 구독자 중 한 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미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은 특정 코인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며 교육용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비트코인의 레이어 2 솔루션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백사의 제목을 보면 비트코인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electronic cash system, 즉 비트코인은 전자상 화폐로서 만들어졌는데 현재로선 화폐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느린 속도입니다. 비자의 경우 초당 24,000건에서 이론적으로 6만 건까지 처리가 가능한 데에 비해 비트코인은 고작 초당 7건의 거래만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당 처리 속도가 늦는 데는 비트코인의 블록 생성 속도가 평균적으로 10분에 하나씩 생성되기 때문이고, 또 한 블록에 담을 수 있는 거래 내역이 블록당 2,000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또 화폐로서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높은 수수료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수수료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보시다시피 피크타임 때는 건당 무려 7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아무리 수수료가 가장 낮은 타임대라도 건당 최소 2,000원에서 3,000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화폐로서의 역할을 전혀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셉 푼과 타시 드라이아는 2016년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백서를 발표했고, 이게 현재 존재하는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조셉 푼은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뷰테린과 플라즈마 네트워크의 백서를 공동 저자했을 정도로 레이어 2 관련 분야에선 권위자이고, 타지 드라이어 역시 MIT 미디어 랩에서 연구자로서 활동 중입니다. 자, 그럼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개념을 간단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드리면, 제가 매일 아침에 카페에 들러서 5,000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비트코인으로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래들을 보통 마이크로 페이먼트라고 부르는데 쉽게 소액 결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5,000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는데 저는 매번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되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제 거래 내역이 블록에 포함되기까지 최소 10분 정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비효율적이라 카페 사장님과 저는 대신 장부를 쓰기로 합의합니다. 매달 마지막 날에 제가 한 달 동안 마신 커피 값을 한 번에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매달 한 번만 거래 내역을 올리면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엄청나게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장부에 적는 것은 카페 상현님께서 한 줄만 바로 적으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거래 내역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 비트코인 밖에서 대부분의 거래 내역을 처리하고 마지막에 확정된 거래 내역만 네트워크에 올리는 것이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기본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금 예제에서의 장부를 페이먼트 채널이라고 부르고, 이건 멀티 시그니처 월렛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멀티 시그니처 월렛이란 쉽게 장부에 기록된 거래 내역이 인정을 받기 위해선 양쪽 모두에 사인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방식이 꼭 필요한 건 카페 사장님께서 제가 마시지도 않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장부에 기록된 모든 거래 내역에 두 명 모두 사인을 해야 함으로써 거래 내역 조작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처음에 이 페이먼트 채널을 만들 때 양쪽 모두 일정량의 비트코인을 담보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건 둘 중 한 명이라도 나쁜 의도를 갖고 행동을 하면 그 사람에게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듭니다. 페이먼트 채널을 사용하면 수수료도 싸고 빠른 건 알겠는데, 그럼 내가 거래하려는 모든 사람들과 페이먼트 채널을 만들어야 하는 건가? 라는 궁금증 말입니다. 이런 방식은 너무나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상당히 열리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다시 아까 카페 예제를 기반으로 설명드리면, 저는 커피숍 사장님과 저는 5개의 비트코인을, 카페 사장님은 3개의 비트코인을 담보로 하는 페이먼트 채널을 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 친구 동현이 역시 이 카페의 단골이기 때문에 저와 똑같이 카페 사장님과 페이먼트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동현이에게 비트코인 하나를 보내야 하는데 저희 둘 사이에는 페이먼트 채널이 없습니다. 이 상황을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바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먼저 제가 담보로 맡겨놓은 비트코인 하나를 없애고 카페 사장님의 담보에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카페 사장님의 다른 페이먼트 채널에서 비트코인 하나를 없애고 동현이의 담보에 하나를 추가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저는 하나의 비트코인을 동현이에게 보낸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즉,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유저 한 명이 송금을 할 때 기존에 존재하는 페이먼트 채널들을 통하여 수신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단계를 찾아서 송금을 하게 됩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원리에 대해서 정말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참고로 Hashed Time Lock Contract이라는 기술도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어려워서 설명은 패스하도록 하고요. 대신 제가 관련 링크를 아래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잠재적 이슈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아까 커피숍 예제를 통하여 첫 번째 이슈를 설명드릴게요. 이번에는 동현이가 급한 일이 생겨서 제가 갖고 있던 비트코인 5개 전부를 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거래 내역은 안타깝게도 거절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커피숍에서 동현이에게 보낼 수 있는 최대 개수가 3개이기 때문입니다. 이 간단한 예제가 잘 보여주는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한계점은 바로 네트워크의 유동성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현재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이 노란색 노드와 초록색 노드 같이 굉장히 많은 페이먼트 채널을 갖고 있는 노드들이 있습니다. 이건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일정 부분 중앙화되어 있다는 뜻인데, 그 이유는 페이먼트 채널을 열 때마다 담보를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쌀 뿐 아니라 이 페이먼트 채널을 유지할 경제적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 구독자분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1님께서 물어보신 질문의 내용은 쉽게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경우 NFT는 물론이고 스마트 컨트랙트도 돌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존재하는 알트코인의 입지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인데요. 아주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블록체인 혹은 네트워크가 성장 및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생태계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생태계는 블록체인 위에 다양한 탈중앙화 앱들이 개발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더리움 위에 사용되는 언어인 솔리디티의 경우 트러플이나 가나시에 등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도 이미 서비스 중일 정도로 개발자, 사용자 모두를 위한 생태계가 존재합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이렇게 이더리움 같은 광범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의 입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커뮤니티가 사실상 비트코인의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데, 아직까지 메인 포커스는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사용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설사 이번 타로가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알트코인의 입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의 레이어 2 솔루션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언제나 그렇듯 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